여러분은 한번 여러분을 떠났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로부터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관계를 다시 시작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그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 이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뒤 다시 그녀와 만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와 여자친구가 재결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의 가해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미 한번 끝냈던 관계를 다시 시작했던 것이며 그 선택은 어째서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됐던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건인 재결합의 대가를 다뤄보겠습니다. 2014년 10월 22일 중국 쓰촨성에서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양쩌후, 사건 당시 나이는 44살이었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쩌우는 체포된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보다는 분노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직후였지만 그의 머릿속을 가장 먼저 스친 것은 범행이 아니라 자신보다 13살 어린 여자친구와 처음 연인이 되었던 순간과 서로를 믿으며 큰 다툼 없이 지내던 평온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과 함께 분명하게 겹쳐지는 장면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건이 일어나기 약 6개월 전부터 여자친구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던 때였습니다. 그 무렵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여자친구의 가방을 열어봤고 그 안에서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흔적이 담긴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자기야, 죽을 만큼 사랑해 같은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칼처럼 그의 가슴에 꽂혔고 그는 큰 충격을 받은 채 한동안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사랑은 꼭 붙잡아야만 하는 걸까? 아니면 떠나주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까? 그렇게 그는 여자친구와 이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짐을 챙겨 두 사람이 함께 지냈던 그 월세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몇 달 뒤 벌어졌는데 연락 한 번 없던 여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孩子发胎了，那时候我按照我自己做方便面吃，我说咋个能够吃方便面了？嘎，这个孕妇不然这个还不能吃这些辣的嘛？嘎，我说不行。 그렇게 여자친구와의 전화를 끊은 뒤 양쩌후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먼저 연락이 왔다는 건 반가웠지만 왜 하필 아이를 지운 뒤에야 전화를 걸었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아이를 지웠다는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였는지, 또 자신이 다시 여자친구 곁으로 돌아가 여자친구를 챙겨야 하는지 그 고민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실 양쩌우는 과거에 이미 2번이나 결혼했던 적이 있었지만 매번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고 돈이 없다 보니 가정을 제대로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며 아내들에게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2번의 결혼 모두 이혼으로 끝이 났는데 그 시간들은 양쩌후에게 쉽게 잊히지 않는 죄책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들 한 명을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양쩌후는 44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자기보다 13살이나 어린 여자친구 소유를 만났을 때 이번만큼은 정말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노동과 농사일을 하며 힘들게 번 돈을 아끼지 않았고 자신이 쓸 돈까지 쪼개가며 거의 모든 돈을 소유에게 아낌없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남자가 쓴 편지를 발견하고는 너무 충격이 커서 홧김에 집을 나오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자신이 너무 성급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건 아닌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에 아이를 지웠다는 소유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이 연락은 마음이 약해져 있던 양쩌후가 다시 그녀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유가 지웠다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따져보려던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서둘러 몸에 좋다는 영양제와 미역국 재료를 챙겨서 소유를 돌봐주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양쩌후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아이가 누구의 자식이었냐는 의구심보다는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소유의 몸이 얼마나 상하고 힘든지 걱정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후 양쩌후는 다시 소유의 곁에 머물며 매일 정성껏 밥을 차리고 미역국을 끓여줬고, 그녀가 하루빨리 몸을 추스르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소유의 몸이 회복될 무렵부터 그녀의 태도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을수록 나긋나긋하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이 차가워졌고, 양쩌후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도 예전 같은 애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돈 문제에서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소유는 툭하면 돈이 부족하다며 생활비를 챙겨갔지만 정작 집안 꼴은 전혀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양쩌후가 온종일 밖에서 고된 농사일을 하고 돌아와도 집안에는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져 있지 않았고, 자신이 피땀 흘려번 돈이 대체 어디로 다 사라지는 건지 물어봐도 소유는 그저 대답을 피하며 짜증만 낼 뿐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양쩌후의 명의를 이용해 몰래 사망보험 같은 수상한 보험까지 가입하려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그는 소유가 자신에게 무언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양쩌후는 소유가 머리맡에 두고 잠든 휴대전화 화면이 갑자기 환하게 켜지는 바람에 자다 말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소유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양쩌후는 그 불빛 때문에 잠이 확 깨버렸고, 도대체 여자친구에게 밤늦게 누가 연락을 하나 싶어 자기도 모르게 소유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소유가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는데, 그 중에는 예전에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편지 속 남자의 이름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소유가 예전에 바람을 피웠던 그 남자를 포함해 다른 남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양쩌후를 그저 돈이나 뜯어내는 호구 중의 호구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만 다 회복되면 다시 다른 남자에게 돌아갈 거라는 식으로 이미 말까지 다 맞춰놓은 상태였고, 그제야 양쩌후는 소유가 자신을 함께 살 동반자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을 때만 옆에 두는 도구로 여기고 있었다는 잔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다음 날 참다 못한 양쩌후가 이 문자 내용이 도대체 뭐냐고 따져 묻자, 소유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왜 남의 전화를 몰래 보냐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더니 그 길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건 당일인 2014년 10월 22일, 억울함이 극에 달한 양쩌후는 그동안 자신이 건넨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아 아들 양육비에 보태려고 소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소유와 그녀의 가족들은 이제 몸도 다 나았으니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며 노골적으로 선을 그었고, 다신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특히 소유의 어머니는 대문 앞을 막아서서 양쩌후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끼 이놈! 너 같은 놈이 어디서 우리 딸을 넘보는 게냐? 네가 준 돈은 우리가 쓴 게 아니라 네가 좋아서 바친 거 아니냐라고 하며 침까지 뱉으며 모욕을 줬습니다. 그 순간 양쩌후의 마음속에 꾹꾹 눌러왔던 분노와 허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이성을 잃은 그는 곧바로 흉기를 구해와 소유의 어머니를 공격했습니다. 이 일로 소유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으며 곁에 있던 소유 역시 크게 다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법원은 양쩌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 멀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작에 끝냈어야 할 악연을 억지로 불러오는 비극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누군가의 진심을 이용해 자기 속만 채우려 했던 욕심이 얼마나 처참한 끝을 불러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의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오늘의 사건 재결합의 대가였습니다.